안녕하세요. 마리아의 심심풀이 영화 산책 심플영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하고도 벌써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풍경은 매일매일 그저 그런 똑같은 모습인데요. 캘린더의 날짜는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기도 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자가 올해 저의 목표인데요. 자, 행복해지기 위한 올해의 첫 번째 영화로 팀 버튼 감독의 행복한 환타지 영화 빅피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은 허풍스러운 모험담을 늘어놓는 아버지의 말들을 부정하고 지겨워하며 살아온 주인공 윌은 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워 옴에 따라서 아버지가 했던 말의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기 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윌이 여기저기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동안 윌은 아버지 에드워드가 그동안 말했던 그 허풍스러운 모험담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짓의 증거를 찾으려다가 오히려 진실의 열쇠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신기한 아버지의 여행은 어느새 윌을 변화시키고 아버지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아들의 영웅이자 신화로 재탄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엔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를 믿지 않았던 아들은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아버지를 자신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헤엄치는 거대한 물고기로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자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씀해보죠. 레몬님. 해마다 신문에 이제 신춘문예가 실리는데요. 2020년도에 경향신문의 신춘문예 작품이 이번에 이유리 작가의 빨간 열매라는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설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유골함에 화분을 심어서 그 화분에 나무를 키우는 어떤 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영화도 이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이제 아버지가 다른 존재로 치환되어서 살게 계속 살아가는 이야기였지만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어떤 태도 그리고 그 부모가 다른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비슷한 맥락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 영화 보는 동안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9년에 이제 존 닐이라는 학자가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다라고 해서 호모 나렌스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요즘 뭐 자기가 1인 미디어를 한다 아니면 크리에이터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게 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본능이라고 하는데 사실 언어를 배우기 전에 옹알이 때부터 인간은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라는 게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삶은 한 가지인데 그걸 굉장히 여러 가지 삶을 그 이야기를 통해서 대신 살아보는 그런 감각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엄마 돼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모처럼 좋은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모처럼 졸지도 안 하고 끝까지 잘 본 것 관람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불신이 마지막에 아버지가 생을 다할 무렵 자기가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큰 물고기가 돼서 돌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항상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는데 저도 처음 볼 때는 저게 저렇게 될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끝까지 보고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미채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영화를 보면서 조금 상상력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살아온 순간을 누군가에게 재미있게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맞아요. 이 영화를 맞아요. 보면서 예. 아빠가 아들에게 그런 자신의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자신들이 만났던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을 부여해서 그거를 좀 더 재밌게 표현해서 아이에게 들려주고 아이에게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막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오늘 만난 일들 중에서 좀 재밌는 순간들을 뽑아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행복한 삶이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좀 더 상상력을 가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아버지 에드워드의 모험담 있죠. 그게 처음 영화 볼 때는 그게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그거 구분하기 바빠가지고 영화를 제대로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진짜 아버지가 계속 허풍쟁이 같이 보였고 그 진짜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 위일의 마음 있죠. 그게 사실은 공감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오늘 사실은 두 번째 봤거든요. 이 영화를. 하지만 진실이 중요하지 않구나. 무엇이 진실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으면은 더 행복해진다는 그 말. 그게 참 이해가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진미채님이 말했지만 상상력을 가미한 이야기가 삶을 되게 풍족하게 만들죠. 그래서 환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의 배경에는 따뜻한 사랑이 깔려 있구나. 그래서 사랑과 애정이 깃든 이야기, 그것은 진실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을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의 영양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 시점에서 레몬님 팀버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우리 저는 일단 이 영화가 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야기를 만드는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정의를 이제 내리고 싶은데 팀버튼 감독이 실제 이 영화를 만드는 도중에 자기 이제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기존의 팀버튼의 어떤 몽환적인 색채는 있지만 그래도 괴기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강한 좀 색다른 영화거든요. 그래서 팀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뭐 우리가 아는 수많은 찰리의 초콜릿 공장이라든지 이런 영화에서도 있지만 일단 굉장히 상상력이 많고 그 이야기를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영화로 많이 풀어냈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된 남자라고 보여주는 게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얘기를 하고 나는 이야기를 만들었고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감독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어떤 내면의 목소리로 좀 들렸고요. 저는 부모님이라게 얘기를 많이 듣진 않았는데 사실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이제 맞이라서 막내 이모랑 같이 살았는데 10살밖에 안 되는 이 막내 이모가 맨날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해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언니 같았기도 했고 저도 남동생이랑 이야기를 서로 만들면서 놀았거든요. 뭐 우리가 뭐 이제 길을 잃었는데 뭐 길에서 뭐가 나타나고 아니 뭘 줍고 이렇게 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만들면서 놀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아까 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일단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어떤 사물을 굉장히 자세하게 좀 관찰해서 누가 캐릭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특징에 하나하나 내가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살아나도록 만드는 거라서 이제 그 관계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좀 굉장히 따뜻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린 지금 이야기를 소비하고 있지만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되면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더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들었던 제일 환상적인 이야기는 태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다들 태어날 때마다 태몽이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그 태몽은 늘 뭔가 보석이라든지 이게 크고 빛나는 것들인데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날 때는 안 좋은 경우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좋았던 게 그 마지막이 굉장히 환상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쫙 있고 다들 뭐 환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결국은 강으로 돌아가서 큰 물고기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뭐 우리는 늘 이렇게 태어나는 것만 환상적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마지막을 아들의 그런 이야기로 완성 지으면서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뭔가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해준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초반에 아들과 아버지가 다투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세상의 중심이 아버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로 맞아. 얘기하는 게 아버지가 우주의 중심인 맞아요. 네, 그게 되게 많이 딱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해서 그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좀 배려를 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기적이라 생각하셨고 네,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 그러지는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가 굉장히 저한테 큰 분이라셔서 제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근데 그게 그 아버지의 그 생각 있잖아요. 근데 네네네네. 저는 공감이 가요. 네, 제가 네, 어렸을 때 네. 이 모든 우주가 저 중심으로 돌아간다 생각했거든요. 아.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도 잘 때도요. 진짜 빌딩 몇 채씩 세우거든요. 자, 그럼 우리 레몬님은 어떤 어록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좋았던 부분도 많은데 이제 초반에 역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내가 서로를 잘 아는 이방인 같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 사실 약간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도 잘 안 하시고 표현도 안 하시고 뭐 물어도 대답도 짧고 여기 이제 발화자의 아버지는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이제 문제였다면 저는 아버지를 너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제가 아버지의 어떤 삶을 좀 체록해가지고 조그마한 이야기를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을 수필로 썼는데요. 그때 그걸 쓴 이유가 내가 아버지랑 평생 살면서 아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셔서 뭘 하시는지 아빠한테 중요한 순간은 뭐였는지 그래서 내 친구 아니면 뭐 하다못해 TV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만큼도 아버지에게 관심을 안 기울였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게 좀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제 아빠의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해서 하나씩 기록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뭐 젊었을 때 사우디에 갔다 오셨고 그 뒤에도 이제 일하시면서 엄마를 만나셨고 저는 이제 어떤 부산의 바다 그다음에 부산의 부두의 삶과 되게 밀접한 부산의 역사랑 관련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걸 하나의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체록해서 이제 기록하는 게 자기 얘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신화를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들을 내가 재구성해서 기록을 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개개인의 역사나 개개인의 이야기가 좀 잊혀지지 않도록 좀 저희가 다 잘 기록해야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 돌아온 마을에 그때 그 아버지를 좋아하던 여자분이 그 얘기하잖아요. 나도 그 한데 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만 들었지 그 아버지 이야기에 담긴 뜻은 몰랐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만드는 건 다 아들에게 뭔가 풍성한 이런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꿰뚫어 봐야겠다라는 맞아요. 근데 잠시 또 생각이 났는데 이 영화가 훈훈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주인공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이었어요. 진짜 그죠? 근데 우리가 영화를 많이 봤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가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그 와이프한테 평생을 헌신하면서 그렇죠. 평생을 사랑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저는 연기지만 그 에드워드의 부인 역을 맡은 분 있잖아요.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 마리아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여기 언급해주신 것 중에 사람은 시절에 따라 사물도 다르게 본단다라고 하면서 시절에 그 따라. 시절에 따라 어. 사물도 다르게 본단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촌놈이 처음에 유령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그게 엄청 커 보였겠죠. 화려해 보이고 맞아. 이곳이야말로 지상 낙원처럼 보였을 텐데 어. 닳고 닳아서 나이가 들어서 도착해서 본 그곳은 자기가 어렸을 때 본 곳과 또 달랐잖아요. 맞아. 근데 진짜 이렇게 좀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많거든요. 예전엔 굉장히 크게 보였던 곳이 맞아. 점점 작게 보이고 근데 뭐 작게는 엄마 아빠도 이제 저보다 훨씬 작으시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작은 존재였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명대사를 하나 꼽자면 아까 그 시절에 따라 사물도 다르게 본단다. 100% 공감합니다. 꼽고 싶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예. 예전에 왜 우리가 살았던 집이라든가 그 시골에 학교라든가 정말로 컸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가면 어때요? 너무 조그마하지. 작은 진짜 좋은 예, 지적이었어요. 정말 지적. 저도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철학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바보는 멈출 줄 모른다. 그 단어가 굉장히 머리에 팍 박혔고 또 그 사랑, 그 남자의 집념적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람은 하나의 그림도 그릴 수 있는 그런 힘이었더라고. 정말 사랑은 위대하다는 것도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아버지 에드워드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죠.
난 평생 내가 아닌 적이 없었어. 그걸 네가 볼 수 없었다면 그건 네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말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내 모습들 중에서 진짜 내 모습은 어떤 것일까? 진짜 여러분, 진짜 내 모습은 어떻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있나요? 항상 나는 나였어. 나 그렇게 나중에 말하면서 못 살 것 같아. 항상 나였어라고 이렇게 이야기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참 가슴을 탁 이렇게 치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아버지가 자존감이 있으신 분이다 이걸 느꼈어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사회 나가서나 많은 사람 만나면 갑질이 아니고 내가 갑이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상대를 배려할 때도 이랬는데 그 마음속에 항상 나는 나였다라는 거는 정말 자기라는 존재를 한 번도 까먹지 않았다는 거 볼 때 저는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에드워드가 나중에 쇼커님입니다. 네, 쇼커님입니다. 에드워드가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결국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제 마무리 짓지 않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그 아들이 다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무리 짓고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약간 울컥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에드워드의 아버님 같은 분이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저희 아버지의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셔서 제가 그게 굉장히 그렇게 못해드린 게 그러니까 아버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 안에는 어떤 진실이 있었는지를 한 번도 생각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그 예전에 아버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이제서야 정말 달리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버님 생전에 제가 그 생각하지 못했던 게 너무너무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저처럼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저의 말을 다른 언어를 이해해주지 못해도 제가 끊임없이 아이들 기억에 남을 수 있게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함께 했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제일 마지막 장면이 최고의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맞아요. 이야기. 네. 정말 너무 좋은 아들이었어요. 네, 네. 우리 언제 이렇게 좋은 자녀가 되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게도 만들고 해서 저 나름대로 이 영화는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2월 달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화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